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5년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선택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질서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권력에 대한 감상이나 지지층의 환호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의 인식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 경기는 여전히 암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짧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입니다.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성과로 평가받기에도 책임을 묻기에도 너무 이른 시점에 권력의 지속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자신감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이거나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의 환호를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국정보다 지지층 반응을 먼저 의식한 발언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국정 운영을 두고 넷플릭스 운운하며 생중계의 재미를 강조한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키웁니다. 국정은 흥행 콘텐츠가 아니며 공개 질책과 긴장 연출이 성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정의 평가는 댓글이나 반응이 아니라 결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기 연장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경제, 안보, 민생 전반에서 책임 있는 성과입니다. 헌법과 국민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 정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권력의 시간은 총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 정합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접근 제한을 두고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봐 막는 것이냐,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반복 언급한 것은 국가 안보와 법 질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인식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언어가 과연 요구되는 책임과 신중함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판단 능력이나 수준을 의심해서 마련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 선전과 대남 공작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온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책임 차원에서 유지해온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이 속을까 막는다는 식으로 규정한 것은 안보 제도의 취지를 근본부터 왜곡하는 발언입니다.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남북이 강대강 정책으로 원수가 됐다고 말했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상실됐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우려해
철책과 방벽을 쌓고 도로를 끊었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조치에 담긴 공격적 의도와 핵 위협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발언으로 마치 북한의 인식과 주장을 정부가 대신 설명하고 정당화한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에도 독자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독자적으로 제재는 무의미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안보 책임을 저버리는 판단입니다. 이는 한미 공조는 물론 한국이 대북 제재 체제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혀 국제적 신뢰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는 대통령의 인상이나 감정에 기대어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법, 대북 제재와 억지 정책은 모두 축적된 위협 평가와 역사적 경험 위에서 형성된 결과입니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의 언어와 태도는 그 자체로 정책 신호이며 잘못된 메시지는 곧바로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안보의 방어선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언어가 안보를 가볍게 만드는 순간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걱정에 공감하기에 앞서 핵 위협을 우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먼저 직시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적 중대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했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해당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은 유지하되 배당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신속성을 함께 고려한 사법부의 현실적 대안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의 대안을 보여주기식 꼼수라 폄훼하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특별법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보완조차 깎아내리면서 정작 민주당은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겠다는 집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의 대안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굳이 특별법으로 재판부 구성과 배당 원칙을 흔들려 한다면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예규라는 사법 시스템 내부 대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의 입법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소멸됐습니다. 그럼에도 위헌 논란이 뚜렷한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은 전면 폐기돼야 합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그 절차를 입법으로 왜곡하는 순간 사법 정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합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분명한 특별법을 끝내 강행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해 삼권 분립과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왜 위헌 논란이 뚜렷한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을 고집하는지 그 속내와 진실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청춘들이 번아웃의 늪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는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1위라는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10명 중 3명이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그냥 쉬었습니다 답한 청년이 72만 명에 달합니다. 국가가 더 이상 이들의 절규를 개인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고 태만하기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기회 부족을 운운하며 성장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정작 분노하는 것은 성장의 수치가 아니라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간 주거지역과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고용 절벽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말로만 청년을 외칠 뿐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무능과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청년들을 투표 용지로만 취급하며 선심성 이벤트와 일회성 수당으로 환심을 사려 할 뿐 이들이 겪는 근본적인 삶의 질 저하와 정신건강의 붕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보편 지원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재탕, 삼탕식 대책과 생색내기 행정으로는 청년들의 맺힌 가슴을 풀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번듯한 구호와 요란한 이벤트로 청년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한 방조 속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청년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노력이 배신당하지 않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내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입법 정책 혁신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